자, 이번 시간에는 응력과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외력이 작용하면 건축물 내부에 부재의 응력이라든가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의 이해와 응력, 변형률, 포화성비, 탄성계수, 입체 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하중하면 외부의 힘이죠. 외력.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힘을 우리가 이제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겠죠. 기초가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이 건축물에 이제 뭐 눈이 이렇게 쌓인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또는 지진이 이렇게 온다든가 또는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는데 지하수위에 의해서 생기는 하중 또는 어떤 토합, 이 흙의 힘, 토합이 작용해서 생기는 거라든가, 건축물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충격 하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하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력을 이제 우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감재에 의한 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재에 의한 하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물 용도에 따라서는 활하중, 기후에 의한 하중에 이제 눈, 바람, 지진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특수하중은 이제 온도, 수압, 유체압, 크레인, 기계 이런 하중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의 종류에는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고정하중이 있고,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이제 활하중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력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건축물 하중 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하중이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중을 가지고 이제 구조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 토압, 특수하중. 그 다음에 이제 외력의 그 작용 형태에 따른 이제 분류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스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 이걸 이제 우리가 요 앞전에 배운 회전단위라 하고 이동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빔이라고 이렇게 보라고 생각하면, 이 보에 작용하는 하중, 요 P가 지금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근데 요 점, 예를 들어서 C점이라고 한다면, 이 C점에 P가 작용하는 이 하중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이 C점에 집중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집중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균등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 그래서 균등하게 일정한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분포되어 있는 하중인데,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하중이다 해서 등분포 하중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하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포인트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하중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뉴턴이면 뉴턴, 킬로뉴턴이면 킬로뉴턴 이렇게 되는데, 등분포 하중 같은 경우는 A에서 B까지 균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오메가의 하중은 어떻게 단위가 되냐면 뉴턴 퍼 메타
그러니까 1m당 이거 1m죠. 1m당 몇 어느 정도의 하중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킬로뉴턴 메타. 여기서 이제 뉴턴하고 킬로뉴턴은 하중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 킬로는 10의 3승을 얘기합니다. 10의 3승. 따라서 1뉴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힘의 크기가, 하중의 크기가 1뉴턴인데 1kN 하면 10의 3승 뉴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형태, 삼각형 형태로 이 점과 이 점의 센터에서 가장 크고 점점 적어지는 삼각형 형태의 하중도 있고, 이렇게 한쪽만 하중이 크고 한쪽은 점점점 작아지는 하중, 또는 이런 사다리꼴 형태,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곡선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 곡선 형태의 이 fx에 의해서 이제 하중이 작용하는 그런 하중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이 점과 이 점의 단위 메타당 하중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하중의 단위는 킬로뉴턴 퍼 메타 또는 킬로뉴턴 퍼 메타 이렇게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모멘트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포에 예를 들어서 C점이다. C점에 이러한 형태의 모멘트가 작용한다. 이러한 이제 모멘트 하중이다. 그래서 이 모멘트 하중은, 모멘트는 우리가 앞전에 배운 것처럼 힘에다가 직각된 거리의 길이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스칼라 덕트에서. 따라서 모멘트 자체가 뉴턴 메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단위가. 또는 킬로뉴턴 메타. 그래서 모멘트가 이 C점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A점과 B점에 각각의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중도 있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 하중이 이동하면서 작용하는 거죠. 이 C점에 P가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다가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C-로 오고, C-에서 P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C2-에서 또 P가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형태의 이동하중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위에 또 다른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 위에 있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 위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 하중, 어떤 P를 받는 하중을 받게 되고, 이 위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 아래에 있는 시스템의 하중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집중 하중에 의해서 작용할 경우, 위쪽의 시스템은 이제 등분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는 경우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합 하중은 말 그대로 합성 하중이죠. 여러 가지 하중이 같이 있는 거죠. 집중 하중, 등분 하중, 이제 그 등분 하중이 아닌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변등분 하중 이렇게 얘기해요. 분포는 분포되어 있는데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어떤 직선이면 직선, 곡선이면 곡선, 어떤 함수를 가지고 변하는 그런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이제 변등분 하중이다. 그래서 이런 하중들이 이제 같이 동시 작용하는 경우 이제 조합 하중 또는 이제 합성 하중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이라는 게 있죠. 응력은 하중이 작용하면, 어떤 구조물 시스템에 하중이 작용하면 그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 내부에서 생기는 반발하는 그 내력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응력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구조물이 있다 이거죠.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 하중에 의해서 이 구조물, 여기 이제 보와 기둥이죠. 이 피에 의해서, 즉 하중에 의해서 이 보와 기둥에서 생기는 이 피를 견뎌내기 위한 힘, 내부에 생기는 힘, 우리가 이제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력을 우리가 이제 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의 정의가 있는데, 응력의 정의는 이렇게, 이걸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력은 어떤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하중은 P로 이렇게 표시하고, 책에 따라서는 F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제 P로 표시하고, 면적 A로 표시하고, 응력을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면, 응력은 P를 A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식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로프에 700N을 이렇게 매달렸다. 몸무게가 잡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에 이 700N이 요 로프가 갖는 아래쪽으로, 이 몸무게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되겠고, 이 로프는 이 700N을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당기니까 어때요? 이렇게 당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력, 응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중이 지금 P가 700이죠. 700이고 뉴턴. 지금 이 로프의 단면적이 있겠죠. 이렇게 로프의 단면. 로프가 예를 들어서 지름이 단면적을 A라고 하죠. A. 그러면 이제 원형일 경우는 이제 원의 단면적이 되겠죠. 로프의 원. 그래서 아직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A가 되고, 이게 응력이 되는 거죠. 응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중 P를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이때에 뉴턴은 파스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 뉴턴과 파스칼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됩니다. 그래서 1뉴턴 퍼 메타는 메타의 제곱은 1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응력 시그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응력. 그래서 하중이 뉴턴이고 단면적이 메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1뉴턴 퍼 제곱 메타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응력입니다. 아까 뉴턴이 아니고 응력. 이게 이제 파스칼로 이렇게 표시되고, 다시 한번 이걸 쓰면 메타의 제곱을 밀리미터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죠? 똑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메가파스칼로 했을 때는 이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를 좀 보면 하중이 작용하는 저울의 금속 막대기의 직경은 10mm. 직경이 이제 10mm죠. 금속 막대기에 금속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0mm. 길이가 600mm. 이렇게 됐을 때 이 끝에 추가 10kg짜리 10개 10kg짜리 10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랬을 때 응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추 고리 자체의 무게는 이제 무시하는, 추를 걸기 위해서 이제 고리가 있는데 고리의 무게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응력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시그마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중은 지금 여기 10kg짜리가 10개가 이제 하중이 되고, 단면적은 여기 이제 직경이 10mm짜리 금속 막대기라고 했으니까 거기 이제 단면적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금속 막대기 이제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 고리의 총 합계의 그 힘은 10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여기 하중이 10 곱하기 10. 근데 이거 뉴턴으로 해야 되니까 이 중력가 속도를 곱해줘야 되겠죠. 9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인데, 단면적은 이게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금속 원형 막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원형 막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4분의 파이 R의 제곱인데, R이 우리가 이제 직경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확인이 되는지. 그래서 78.5mm의 제곱이 되나봐요.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980N이니까 980 나누기 요거 하면 이 정도의 응력이 생긴다. 다시 얘기해서 10kg짜리 추 10개가 매달려 있을 때에 요 금속 막대기의 내부에서는 어때요? 이 정도의 응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예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응력의 종류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응력의 종류.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인장력. 그래서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하고, 양쪽에서 누르는 압축력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재에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 우리가 이걸 이제 전단력, 자르려고 하죠. 여기를 자르려고 하는 힘, 그럼 우리가 이제 전단력이라고 하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반대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휘 모멘트는 이렇게 시계 방향일 때는 플러스, 반시계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경우 인장 응력에 대해서 이제 인장 응력이 되겠고, 이렇게 누르는 경우는 이제 압축 응력이 되겠고,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는 휘목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단,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인장 응력은 기본적으로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응력 자체는 이렇게 표시되고, 마찬가지 인장 응력, 압축 응력, 압축 응력 이제 압축하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는데, 이때 하중은 이제 전단력에 대한 하중이 되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V로 표시해서 나눠주고, 그때 이제 전단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휘목력, 휘목은 이제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모멘트를 이제 단면 2.5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휘임 전단 응력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응력도는 이제 인장력과 압축 응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장력 이제 플러스로 표시하고 압축 응력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에 보면 4m 길이의 강봉 500kN의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인장력이 견딜 수 있는 강봉의 최소 직경은 얼마인가? 이때 강봉의 허용 인장 응력은 200MPa로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소 직경, 즉 단면적으로 구해라는 얘기니까,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얘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 얘가 모르는 거죠. 지금 언노운,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허용 인장력들을 주어졌어요. 200.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200이 되겠고, 이게 작용하는 인장력이 여기 500kN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좀 구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A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분의 P 이렇게 되죠. 시그마가 이거 FT니까 200 메가파스칼이네요.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이 P가 지금 500kg니까 500 kg는 이제 10의 3승이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 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를 눌러보면 되겠죠. 요 2000 이렇게 나오나봐요. 2000 계산기로 숫자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3m짜리 강봉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강봉은 이렇게 생긴, 이런 생긴 3m짜리. 그래서 이 단면적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직경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직경을 구하는 거니까, 이때에 원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해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지금 이게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이게 단면적 A니까, 그래서 뭐 3.13 넣고 4 해서 2000 넣어주면 이 D의 제곱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D는 얼마예요? D의 제곱이면 이거 곱해서 나온 값이 되겠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제곱이 벗겨지겠죠. 제곱이 벗겨지고 하니까 3.14 파이가 되겠고, 요 식이 되겠죠. 이렇게 4 곱하기 2000. 요거 계산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맞는지. 50.5mm.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강봉의 최소 직경은 50.5mm 정도 돼야 요 4m짜리 강봉에 500kN의 힘이 작용했을 때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4.2.3 다음 예제도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의 응력이 있습니다. 보는 대표적인 흉제이다. 그래서 휘문력에 대해서 밴딩 스트레스, 휘문력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력은 이제 이 휘모멘트를 여기서 라지 i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단면에 어떤 중립축이 있고, 이 중립축을 기반으로 해 이 단면을 적분을 하는 거죠. 이 단면에 대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0부터 h까지면 h까지 해서 여기가 중립축이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h 플러스 2분의 h 만큼의 적분을 하게 됩니다. 2분의 h, 2분의 h. 그래서 여기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이건 나중에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휴문력은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단면 Z는 단면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문력을 받는 부재 단면에 대한 허용 응력 설계는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최대 이제 허용 응력 설계를 힘 모멘트를 단면 개수로 나눠서 그게 이제 허용 응력 모멘트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단순보인데, 단순보 휨 지점이 이제 이동단, 여기에 회전단, 이동단 돼 있는 휨제 이 단순보인데 하중이 등분파 하중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메가만큼 길이는 3m고 이 보에 폭과 춤은 400mm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중은 얼마까지 이제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때 보의 허용 휘목력은 550MPa이라 이렇게 정하면 하중이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나, 하중을 받을 수 있나, 하중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요건 조금 이제 아직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씩 배워야 될 게, 요게 이러한 등분파 하중이 실렸을 때에 여기에 이제 반력을 좀 구해야 되고,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평행 조건식을 좀 사용해야 된다는 거. 평행 조건식. 그리고 이 단면에 대해서 단면 개수와 단면 2차 모멘트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단면 2차 모멘트라든가 단면 개수도 아직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단면 2차 모멘트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평행 조건식만
오늘 얘기하고, 단면 개수라거나 단면 2차 모멘트는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행 조건식을 좀 얘기를 하면, 여기 A점, B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휨제, 보는 휨제라고 했으니까 이 등분파 중에 실리면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좀 A점, B점. 그래서 이제 평행 조건식은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배운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모멘트 임의의 점, 모멘트 있으면 뭐 A점, B점 해도 되겠네요. B점 했을 때 요게 이제 회전단이니까 반력이 두 개죠. 좀 이렇게 이동단이니까 이렇게 하는 개고, 그랬을 때 요 반력을 VA, 여기는 VB, HA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여기 수평이죠. 지금 수평하중은 얘 하나 있죠. 지금 얘. 그래서 H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하중은 지금 얘 있고 얘 있고 얘가 있죠. 세 개 있죠. 지금 이어서 수직하중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 있죠. 세 개 있으니까 그대로 VA, 그 다음에 우리가 육방향 플러스 했으니까 그대로 VB,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여기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L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점에서 모멘트가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이건 HA는 이제 거리가 없으니까 제로고, VB도 거리가 없으니까 제로고, 요거하고 요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 VA는 어떻게 돼요? VA 모멘트니까 거리 기준점까지 4m니까 4. 그 다음 플러스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래서 오메가 L 곱하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분의 4니까 2가 되네. 2. 그래서 여기서 VA를 구하면 VA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2 오메가 L이 되고 4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2분의 오메가 L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오메가 L을 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VA, VB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2분의 오메가 L이니까 그러면 VB 마이너스 오메가 L 있고요. 그래서 얘만 남기고 얘하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VB는 오메가 L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고, 그래서 2분의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VB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최대 힘 모멘트를 좀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여기 이제 L이라고 하고 여기 A점, B점 이라고 한다면, 반력이 지금 조금 전에 VA는 2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중앙 C점 에서의 모멘트, 중앙 모멘트를 구해보면 MC는 어떻게 돼요? 요것만 좀 보면, 여기만 좀 보면 이렇게 요 RA, VA, V죠. A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VA가 지금 2분의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 L, 그 다음에 중앙까지 거리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 이제 L이니까
L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L이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아주 C점까지. 그래서 중앙에서 보면 얘네들은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X라고 한다면 거리가 오메가 X가 되겠죠. 오메가 X. 반대 방향이네요. 방향은 마이너스 오메가 X죠. 지금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X 곱하기 여기 힘이니까 모멘트를 우리가 하니까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얼마냐면 2분의 x가 되는 거죠. 2분의 x. 그죠? 맞나요? 2분의 x. 근데 지금 x가 얼마예요? x는 중앙 C점까지 거리가 지금 L의 반이니까 x는 2분의 L이죠. 지금 2분의.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얘를 정리를 하면 4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마이너스 먼저 좀 다시 쓰면 오메가 X가 지금 2분의 L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X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L 1이 되는 거죠. 요 X 대신에 지금 요 X 대신에 요걸 넣은 거예요. 그럼 요걸 정리를 좀 하면 4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8인가요? 8 오메가 L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 되는 거죠. 즉 MC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이 중앙에서 쳐지니까 그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 힘재가 이렇게 쳐지는 거죠. 이렇게 중앙에서 이 모멘트 MC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중앙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니까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8분의 오메가가 지금 모르죠. 지금 얘를 구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그냥 오메가 쓰면 되겠네요. 그냥 L은 지금 여기 주어져 있죠. 4m라고 4m 이렇게. 그러면 요게 MC가 허용되는 응력도가 50메가파스칼이라고 있으니까 5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50을 넣어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MC 하고 일단 Z 즉 단면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단면 개수는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단면 2차 모멘트라든가 단면 개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단 응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단면 2차 모멘트가 브록에 혹시 나오나요? 브록에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죠. 브록에 보면 반력이고 하중에 대한 부분이고
네, 여기 나오네요. 요것만 조금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을 또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런 형태, 이런 직사각형 형태, 이거 B고 H, 폭이 지금 폭이 B고 높이가 H인 이러한 단면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일 때에 그 단면적은 당연히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근데 단면 2차 모멘트는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립축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적분을 하는 건데, 그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12분의 BH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개수는 6분의 BH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록에 보면 여러 형태의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개수, 기타 단면 2차 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는데, 다 이제 암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사각형, 직사각형의 요거, 그 다음에 단면 개수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하고 원형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원형인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64 파이 D의 4승,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는 단면 개수는 32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3승. 이걸 좀 참조를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그 반력 구하고 하중의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특히 여기에서 이러한 등분포 하중이 실렸을 때 이 반력 구하는 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합니다.